오스트리아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1번은 그의 젊은 시절 야심과 정체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작곡은 1887년부터 88년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당시 말러는 아직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전이었지만 지휘자로서는 빠르게 경력을 쌓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여러 극장에서 활동하다가 1888년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됩니다. 바로 그 무렵 이 교향곡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젊은 지휘자였던 말러에게 이 작품은 단순한 교향곡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 세계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선언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교향곡의 초기 제목은 지금 우리가 아는 교향곡 1번이 아니라 거인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독일 작가 장 폴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죠. 말러는 처음에는 이 작품을 교향곡이라기보다 교향시적인 교향곡이라고 생각했고 각 악장의 문학적인 제목도 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런 문학적 설명이 음악을 오해하게 만든다고 판단했고 결국 제목과 프로그램 설명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교향곡 1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 작품에는 말러의 초기 음악적 영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그너와 브루크너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죠. 바그너에게서 배운 극적인 관현악 색채와 장대한 음향, 브루크너에게서 영감받은 넓은 구조와 클라이맥스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말러만의 독특한 특징도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민속적인 선율, 군악대 같은 행진 리듬, 그리고 아이러니와 풍자가 섞인 음악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초연은 1889년 부다페스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러 자신이 지휘했지만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죠. 당시 청중들에게 이 작품은 너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전통적인 교향곡 형식과는 달리 민속음악, 군악대 리듬, 그리고 아이러니한 분위기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비평가들 역시 작품이 지나치게 기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말러는 여러 차례 이 작품을 수정했고 결국 오늘날 연주되는 내악장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향곡은 말러 교향곡 세계의 출발점이자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각 악장을 살펴볼까요? 1악장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처음에는 매우 여유 있게 라는 제시어로 시작합니다. 음악은 마치 자연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죠. 현악기의 긴 음 위에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목관 악기 소리가 등장하며 새벽의 숲 같은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후 첼로가 밝은 선율을 시작하는데 이 멜로디는 말러의 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이 곡을 가져온 겁니다. 음악은 점점 활기를 얻으며 자연과 젊음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듯한 밝은 분위기로 발전합니다. 이 악장은 전통적인 스케르초 대신 렌틀러라는 오스트리아 민족춤의 성격을 지닌 악장입니다. 리듬은 투박하고 강하게 움직이고 시골 마을의 춤판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죠. 말러는 이 악장에서 의도적으로 세련되지 않은 민속적인 색채를 강조했습니다. 중간의 트리오 부분에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부드러워지며 왈츠 같은 우아한 선율이 등장합니다. 거친 농촌의 춤과 도시적인 우아함이 대비되는 게 이 악장의 매력입니다. 3악장은 이 교향곡에서 가장 유명한 악장입니다. 더블 베이스가 아주 낮은 음역에서 선율을 시작하면서 음악은 마치 기묘한 장미의 행렬처럼 들립니다. 말러는 이 장면을 풍자가 섞인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례 행진곡 같은 분위기 속에 유대 민속 음악을 연상시키는 클라리넷 선율이 끼어들기도 하고 군악대 같은 음악도 나타납니다. 슬픔과 익살이 동시에 존재하는 말러 특유의 유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악장이죠. 마지막 4악장은 폭풍처럼 격렬하게 연주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강하게 터져나오며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 악장은 말러 교향곡에서 자주 나타나는 투쟁과 승리의 서사를 보여줍니다. 어두운 긴장과 격렬한 갈등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거대한 클라이맥스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마지막 코다에서 호른 연주자들이 일어나서 연주하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공연에서 매우 인상적인 순간이죠.
결국 말로의 교향곡 1번은 젊은 작곡가가 세상에 던진 첫 번째 거대한 선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자연의 소리, 민속음악, 장래행진곡, 그리고 영웅적인 승리까지 다양한 감정이 하나의 교향곡 안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일상의 소리와 거대한 철학적 질문을 동시에 담아내는 능력은 이후 말러 교향곡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들을 때는 단순히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만 듣기보다는 자연에서 시작해 아이러니와 혼란을 지나 결국 거대한 승리로 향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말로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입문곡이라고 말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 즐겨 듣는 곡이나 궁금한 곡 있으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함께 살펴볼게요.